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짜리에 관해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평면에서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입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육묘 시설을 뭔가 좀 자동화 시켜서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글을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이 다단식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앵글이죠. 앵글. 이렇게 해서 이제 앵글을 이렇게 짜는 거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그죠? 자, 7단까지 입체적으로. 그러면 아까란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걸 수평으로 보는 거에 면적으로 보면 7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7분의 1. 7단이니까 7분의 1. 자, 그러면 우리가 10R당 상자가 중묘인 경우 몇 개라 했죠? 3파인 경우 30개, 그죠? 조파인 경우 35개. 요거는 3파. 그러면 30개 기본으로 하자고요. 30개 하면 여기 잘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그죠? 요렇게 수평으로 하면 5개는 곱하기 7개. 35개란 얘기죠. 그러면 요거 35개니까 10R당 300평. 300평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로 펼치면 7배의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입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요즘 최근 이제 우리나라 그 대농들이 있어요. 대농. 미국은 벼 재배 면적이 1인당 한 가구당 보통 400헥타르가 기본입니다. 많게는 뭐 800헥타르까지 있긴 하지만 400헥타르 정도 된다. 그럼 1헥타르가 300평의 10배잖아요. 그러면 요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1헥타르 하는데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딱 10개 있으면, 요게 10개만 있으면 1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를 재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400헥타르를 하겠다면 이게 10개짜리가 400개 있어야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양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하느냐, 직파로 한다. 직파로 한다. 미국에서는, 호주에서는 거의 다 직파로 한다. 그래서 논문을 쓰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써 있는 단위는 다이렉트 시딩입니다. 다이렉트 시딩. 직파란 거죠. 우리는 이 양을 하면 trans planting, planting죠.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이게 통상적으로 comm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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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트랜스플랜팅이 우리 동양에서는 common한 거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다이렉트 시딩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게 잡초 방제다. 그죠?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써야 친환경 인정을 받는다. 그래야 차별을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파 재배를 하면서 잡초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막 뿌리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이, 배출한 물이 하천을 따라 강을 따라 흘러가죠.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왕우렁이를 통해서 잡초 방제를 하긴 하지만 제초제를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친환경을 한다. 그게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7단으로 함으로 해서 공간적 용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요게 철제 하우스죠. 이건 비닐 하우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골에 가면은 거의 우리 전문가 분들이 다 하겠어요. 그거 다 지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 2, 3인만 같이 힘을 합치면 하루만에 뚝딱 다 지어버립니다. 그럼 앵글은 내가 짜야 되겠죠. 그럼 앵글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앵글을 짜서 목판에 올려놓고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고 하면 되지 왜 앵글을 짜서 해야 되느냐. 그 앵글 값이 만만치 않다. 요거 하는데 기본이 10만원 하나 든다는 거죠. 그러면 10개가 필요하다. 그럼 100만원이죠. 100만원. 근데 처음에는 100만원 들지만 이게 10년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개 해본들 10만원 밖에 안 친다는 거죠. 1년에. 그럼 당연히 이걸 쓰겠죠. 일하기도 편하고. 이거는 또 밑에 바퀴가 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건 돈이 조금 더 들지만, 바퀴가 있으면 이 밀고 옮길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경운기라든지 운반기가 있으면 운반기에 바로 또 실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 뭐가 애로사항이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 뭐가 있을까요? 애로사항은 물관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게 물이 빨리 말라요. 건조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이 수도꼭지 이렇게 달고 쫙 물을 뿌리는 거 있잖아요. 호스 달고 이렇게 쭉 뿌려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굳이 위에다가 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뿌리만 흡수할 수 있게끔 쭉 이렇게 뿌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1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귀찮죠? 아까 앞에서 보신 이런 경우는 물 굳이 줄 필요가 없어. 한 번 해놓으면. 그럼 일주일간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물 관리가 좀 어렵다. 매일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참 믿으면 안 되지만 자동 관수 시스템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가 나오는데 이 호스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층층이 물이 쫙 나오도록 해놓는 거죠. 그건 타이머를 딱 달아놓죠. 우리 스마트가 뭡니까? 타이머 딱 달아놓고 하루에 자 오래 주지 말고 10분. 그거는 10시부터 10시 10분. 요거는 10시 10분에서 20분. 요거는 20분에서 30분. 타이머 딱 달아놓으면 물이 알았어. 그러니까 호수 자체가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서 메인 호스가 있으면 요렇게 가고 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타이머를 딱 달아 가지고 호스를 딱 조절하는 거죠. 요즘은 이게 다 관리 가능하죠. 하지만 너무 여기다가 의존하다 보면은 만약에 집을 한 4일 5일 비운다, 물을 한 번도 안 줬다 하면 잘못하면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동화에만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를 다 이렇게 육매를 해서 모를 길러서 준비를 다 했어요. 이게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는 거. 옮겨 심기. 이것을 이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옮겨 심는 거 이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양은 뭐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다 트랜스플랜팅, TING입니다. TING.
트랜스 하면 전환이라는 뜻이죠. 어원이. 플랜트는 심다는 거죠. 전환해서 심는다, 옮겨 심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옮겨 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옮겨 심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옮겨 심을 장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이게 소입니다. 소로 가지고 요게 뒤에 이제 전기가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뾰족하게. 요걸 갖고 딱 가면은 지나만 가면은 이렇게 흙이 밑에 흙이 위로 올라오고 뒤집혀지는 거죠. 요걸 일명 전기가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기가리. 컬러가 잘 안 보이나요? 요 전기가리. 전기가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계가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경운기라고 부릅니다. 경운기. 요 경운기는 지금 요 전기를 달지 않고 로타리를 따라서 요런 날을 쫙 해서 요렇게 벨되어 있어요. 그래 요게 매 돌아가는 거죠. 돌면은 요게 갈렸던 요 뭉텅뭉텅한 덩어리, 흙 덩어리들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토라고 하는 세토. 영어로 하면 세트링, S-H-A-T-T-E-R-I-N-G, 세트링, 소유를 세트링, 토양을 세트링한다, 깬다 이 소리예요. 깨면 부드럽게 되잖아요. 부드럽게 되면은 어떠합니까? 물을 담그는 거죠. 이렇게 물을 대고 이제 고르게 하는데 팽탄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팽탄 작업. 팽탄 작업 안 하면 뭐가 예를 들어서 심었는데 뭐 20cm 짜리를 심었다. 낮은 데는 10cm, 높은 데는 또 12cm 높다. 그러면 편차가 22cm 나오면 낮은 데 거는 아예 뭐가 못 자라겠죠. 잠겨버리겠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작업이었다, 과거에는. 그런데 과거에는 모 길이가 거의 25, 30cm 심었잖아요. 그럼 키가 큽니다. 이렇게 키가 크니까 조금 잠겨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본 어린 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키가 7에서 10cm입니다. 그럼 10cm인데 심어 놓으면 어때요? 낮은 데는 한 7, 8cm 낮아버리면 물 3cm 되면 다 잠겨버립니다. 다 가시버리죠. 그런 리스크, 소위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탄 작업, 그죠? 또는 정지 작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이제 소를 이용했죠, 그죠? 네. 그 소 앞에 요 둘러 씌운 게 뭔지 압니까? 요거 짊어진 거, 요렇게 꼬부라진 거, 요게 멍해입니다. 멍해. 그래 우리가 멍해를 짊어진다 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죠. 그 요게 이제 요렇게 뒤에 이제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 어깨죠. 사람으로 치면 어깨에 딱 요 걸고 가자, 이라 가자 하면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널쩍한 걸로 나무 판때기라 그러죠? 이런 거. 쭉 밀고 가면 팽탄 작업이 된다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1번, 2번, 3번의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새로운 기계, 이 트랙터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여기 지나가면서 물 있는데 지나가니까 요게 뒤에가 요거 위에 아까 나무로 된 나무 판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딱 지나가니까 딱 여기는 고르게 딱 높이가 맞춰지겠죠. 예. 그래서 팽탄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트랙터를 이용한 농고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소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집 가짜를 써서 가축이라 했죠.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죠. 이 가축이라 했죠. 가축. 이 과거에는 농경사회,
농사로 거의 영위하는 사회에서는 가축 이게 소가 필수적이었대요. 지금은 용도가 다르게 쓰이지만 과거에는 우리 사람과 같이 살아왔던 소가 눈물방울이 뚜둑 흘릴 때가 있어요. 팔 때. 정이 들었는데 다 알아요. 동물들이. 이 소는요. 개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하고 가까웠다. 하나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 뭔가 갈고 있죠. 그죠? 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게 뭐 이게 그루터기가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좀 평탄 작업이 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타리 요거처럼 로타리 날을 요렇게 생긴 걸 쫙 하면 왜 돌리며 가니까 이게 막 섞여지는 거죠. 소위 믹스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써서 논을 간다 해서 논가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기른 이 모델이 옮겨 심을 자리가 이렇게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굴어서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지금 현재도 뭐 이 기계를 이용해서 하긴 합니다만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본론에는 기계만 갖고 전기가리하고 로타리 그래서 정지 작업까지 했는데 그럼 그냥 하면 되느냐? 물론 될 수 있죠. 소위 토양 비옥도입니다. 토양에 OEM 소위 올게닉 매럴이죠. 올게닉 매럴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뭐 굳이 비료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작물이. 그런데 요즘 농업이 뭡니까? 탈치 농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양분을 질소, 인산, 카리, 마그네슘 이게 다 흡수를 하고 안 준다는 거죠. 전부 매년 주는 게 뭡니까? 화학비료를 주잖아요. 화학비료. 그 화학비료를 지금 손으로 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매년 이 유기물은 안 주고 화학비료만 주다 보니까 매년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유기물 농도가 한 5%만 돼도 뭐 한 3년마다 한 번씩 또 뭐 줘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최근의 농업, 현대화된 농업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좋다. 뭐 이걸 관행이라 그래요. 매년 화학비를 주는 것을. 원래는 관행은 이 퇴비를 주는 것이 관행인데 지금은 비료 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다. 그죠? 통상적으로 하는 것. 이걸 영어로 하면 conventional, conventional, NAL, conventional cultivation method, 재배법, cultivation method, 방법이라는 뜻이죠. 관행적인 재배법이라는 뜻입니다. 화학비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학비료를 토양 속에 밑에다가 뿌리는 이렇게 15cm, 20cm까지 분포를 하잖아요. 그는 비료는 흡수하는 거는 아래쪽에서 하잖아요. 토양 아래서. 이 표면에서 흡수를 안 하는 거죠. 이 표면에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본 이 전기를 가지고 밑에 흙을 위로, 위로 흙을 밑으로 막 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타리를 치버리면 믹스 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층에, 모든 층에 고르게 비료가 섞인다 해서 소위 전층12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층에 비료를 한다. 그리고 요것은 처음 주는 작물을 심기 전에 주는 것을 이제 밑거름이라 한다. 다른 말로 기비라고. 기비. 영어로 하면 basal fertilizer. 기초 비료. 기비고 주는 것 시비를 fertilization 명사화 시키는 거죠. 이것은
12. 이것은 비료 이런 뜻입니다. 비료는 비료고 12는 주는 것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비료를 어떻게 얼마만큼 주느냐를 보니까 자, 이 구분을 해놨어요. 평야지하고 중간지, 중산간지하고 냉조풍지, 그 다음에 산간 고랭지, 사간척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은 똑같은 면적인데 그럼 비료 주는 양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다르니까 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야지는 일반적으로 넓은 땅이잖아요. 넓은 땅 펴고 250m 이하 팽팽한 데를 말하죠. 그럼 중산간지는 좀 산 쪽이긴 한데 완전 산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쯤 있는, 그러니까 해발 250에서 400m. 그 다음 산간지 가면 산간 고랭지는 펴고 400m 이상 되는 거. 요거는 표고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높이를, 해발 높이를 갖고. 요거는 지대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간척지는 바닷가를, 바닷가. 그죠?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 그게 간척지잖아요? 이 바닷가는 거죠. 그러면 논 종류를 보면 평야지하고 요 중간지는 보통논하고 약간 미숙논이라고 한 것은 퇴비 시용이 조금 적은 논, 그걸 미숙논, 뭐 오래되지 않은 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래논도 있고 고논, 습다, 물이 찌는 이런 논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산간지는 일반적인 보통논이라고 하죠. 산간 고랭지는 보통논이죠. 다 보통논이죠. 근데 간척지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염도가 0.1% 이상인 논, 그 다음에 염도가 0.1% 이하인 논,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야지를 보면 이 질소, 인, K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과거에 이 수량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한 이 방법입니다. NPK를 11, 4.5, 5.7kg per 10R 300평당 이렇게 줬다는 거죠. 지금은 질소를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한 7kg 정도 주죠. 그래야 밥맛이 좋다는 거죠. 질소를 많이 주면 밥맛이 없어요. 어쨌든 수량도 일부 유지하고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그 다음 모래논은 어때요? 물이 잘 빠지겠죠. 섭답은 물이 많이 찌겠죠. 이런 데는 비료 이용 효율이 낮으니까 얼마 정도 한 17, 8%, 20% 정량을 해야 된다. 좀 많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보통론은 질소는 그대로 줍니다. 근데 인산하고 카리는 조금 한 20% 높여주는. 그 다음 산간 고냉지도 질소는 똑같이 줍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연약하게 자라고 문제가 됩니다. 인산 카리는 조금 더 많이 준다. 여기에 일반 보통론보다 얼마나 더 줍니까? 이 정도면 거의 한 30, 40% 더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척지는 이상합니다. 질소가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더 준다는 거죠. 그죠? 특히 염 농도가 높은 데는 더 많이 주고 낮은 데는 조금 덜 준다는 거죠. 인산카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질소 이용 효율이 그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준해서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지대가 물이 공급할 관계수라고 그러죠. 관계수가 약간 오염됐다. 오염되면 안 되겠지만 이 비료 성분이 원래 많이 녹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 댈 때 관계할 때 공급되는 양분을 천연 공급량이라고 해요. 천연 공급량.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이걸 좀 줄여야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나치게 이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잎색이 아주 진하게 되죠. 이 잎색이 아주 진하게 됩니다. 녹색으로.
진하다 못해 뭐 검은색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소가 과다한 거예요. 그러면 연약하게 자라고 나중에 병 발생이 많다는 거죠. 그런 저런 점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게 농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농사는 아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하다 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